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69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97일차고요. 성공은 당신 것 46페이지예요. 6번째 줄 끝에서부터. 사물의 질은 어떻게 해요? 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곧 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요? 40가지입니다. 스타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질, 사물이라 그래서 이런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질,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질이 있다는 거죠. 그 질이 뭐예요? 사람의 근본의 질은 의식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이 질이 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수치는 에너지는 벌써 이제 드러난 것이고 이미 입자가 드러난 것은 밖에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어떻게 형성이 돼서 밖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의식 아카데미에서는 선생님이 나는 투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계에서 깨달음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사 그래. 그러니까 투사는 외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랬어 라고 자꾸 하죠. 이게 자꾸 알면서 하고 처음에는 저게 문제야 라고 하죠. 100% 저게 문제야. 남편도 문제고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문제고 100% 저기서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면으로 내 안에 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밖에서 불편한 것 어떤 사람을 보고 불편해요. 보통 보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나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빠 동생 다 여러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많죠. 예, 그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뭐가 불편한 거 내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저게 불편해. 내가 지금 뭘 느끼지? 뭐 때문에 그렇지? 자꾸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내 감정과 느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 내 내면에 내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생각은 벌써 표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느낌으로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이 곧 뭐예요? 사물을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물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는 결국 이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기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에 대한 부딪힘이죠, 에너지가. 부딪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틀리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파장이. 이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탁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뭐 작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 파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내가 불편한 것들은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해결을 자꾸 해야 돼. 신념 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신념을 찾음으로 해서 이제 투사돼서 본 것을 내 안에서 보는 거. 시원해라. 너무 시원해요. 갑자기 바람이 얼마나 뜨미지근한지 아침부터 푹푹 찌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부네요. 그래서 사물을 대하는 나의 그 태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감정들,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거를 내면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아마 스님들도 힘들걸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셔서 그냥 마당을 쓸고 막 해도 아마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저희는 선생님이 전에 오래 이제 공부하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 1분, 2분 안에 탁 신념을 찾아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 때문에 핵심적으로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승님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명상하라라는 책을 보니 그 스승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대한 그 스승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론을 원리를, 그러니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경험을 했느냐는 거죠. 어떤 단계의 경험을 했느냐. 근데 이론으로 막 설명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나는 자꾸 좌뇌만 발달이 될 것이고, 경험한 것은 내가 이 에너지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에테르, 에테, 에테르, 뇌에서 움직이는 이런 이 에너지에서 작용하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선생님이 경험하셨느냐는 거죠.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거, 스승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밖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것도 내 안에서 보는 것이라는 거. 내 안에서 보는 것이지. 처음에는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단계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다 아시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내면으로 아직 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생각해서 상황을 가지고 막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 주시고, 뭔가 좀 감정을 갖고 와서 내면을 좀 보면 내면을 보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단계 그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이 상담해 주실 때 이게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도 제가 잘 모르죠.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영혼인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쟤는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쟤는 이기적이야 나는 아니야가 있단 말이에요. 쟤는 그래 나는 아니야. 근데 그게 쟤는이라고 보였던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몰랐던 것들을,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구나. 에고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면서 이제 내가 나를 이제 알아가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전혀 나는 이 다른 어떤 한 형태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에만 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면을 나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나를 제대로 외부에서 보는 불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대하는 태도, 모든 태도들. 그래서 호키스 박사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하는데, 친절하라는 단어는 있죠. 문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친절이 되다가 말다가 되다가 말다가 날다가 그러는 거예요. 욕망하면 되다가, 또 저항하면 또 안 되다가. 그러니까 욕망과 저항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느껴지는 걸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게, 이게 일련의 마음가짐.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찾아서 마음에서의 공간이 사랑이다. 비어있는 공간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공간이 자꾸 드러나다 보면은 공간이 막 있고 마음이 이제 사라지면 그 자체의 원래 본체의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는, 있었는데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동기부여받아 그에 걸맞게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입니다. 올바르게 동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올바르게.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왜요? 신념이 있어서. 신념대로 내가 진짜 3살 이전에 잘 모를 때부터 사건이 쇼크가 생겨서 딱 안경을 진짜 딱 쓰잖아요. 보라색 안경을 탁 썼어요. 신념이라는 게 보라색 안경. 보이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신념, 믿음이 3살부터 딱 믿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딱 생겨버린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거, 느끼는 거, 동기를 부여받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는 내 관점이 아니라 의식 수치에서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의식 수치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모르는 이렇게 대할 때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 의식 수치를 보고 동기부여를 이제 올바르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게 올바르게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올바른 동기부여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신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올바른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받아서 그에 맞게 걸맞게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도가 뭐예요? 그래서 이 의도가 좋은 회사, 의도가 좋으신 분의 책, 이런 책이나 이런 회사는 계속 잘 되죠. 계속 잘 돼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 자체가. 중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그 기업의 어떤 창립자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 스승님들에 대한 그 의도도 보시면은 이제 잘 보시면은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과 사랑으로 뭔가 이게 이제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욕망,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를 다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돈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돈 벌기 위한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근데 의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돈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걸맞게 비전을 품으려는 그 의도 자체도 사랑으로. 그래서 호키수 박사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라.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친절하라 할 수 있는 거. 친절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신념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친절할 수 있는 그게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반경에서. 아,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 확장이 된다. 착이 있어. 착 때문에 그 착은 집착. 내 신념 때문에 집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착은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이미지 하면 컵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 그렇죠? 모든 신념에서 비롯된 느낌, 이미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념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뭐 관계 뭐 이런 사회성 그런 거 불문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 에고라는 그 신념 자체는 그 느낌만 갖고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진짜 너무 욕망으로 의도 자체가 욕망으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보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있잖아요. 그래 조건 없이 하는 것 같아 라고 딱 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때요? 조건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다 깔려 있어요. 누구나 다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의도가 다 깔려 있거든요. 그 의도가 그런데 좋은 의도냐, 나만 이기적인 의도냐, 이타심이 있는 의도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 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의도까지도 볼 수 있다면 너무도 엄청나죠. 그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의도 자체가. 개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의도를 모르면 개선이 안 되죠.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번 주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아,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지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나보다 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같이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보다는 나보다 좀 뭔가 내가 열등감 때문에 뒤처질 것 같아서 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탁 내가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가 않고 자꾸 뭐 제자리 걸음하고 축소가 되고 이걸 반복하더라는 거죠. 성공은 하고 싶다라는 현재의식은 있지만 무의식에서 계속 밀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경숙님. 네. 사무실 출근하신 이경숙님. 네. 뭔가 퀄리티가 더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도- 그래서 이런 요인을 갖추면 성공은 어떻게 자동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성공은 의도를 알면,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 내가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인가, 그래, 내가 의도는 내가 잘 되기 위한 의도지만 거기서 진짜 이타심으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해야 내가 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함께 하면서 그들도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나만 잘 돼야지는 잘 못 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은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의도가 사랑일 때, 내 의도가 사랑일 때 자꾸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내 내면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달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의도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도가 어디 컨택하고 싶은 데가 있었다면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막 신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제 의도를 보니까 욕망인 거예요. 의식 얘기를 먼저 할까? 사업 얘기를 할까? 사업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에너지가 약하면 하다가 말 거야. 그러면 이 의식 얘기를 할까?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거죠. 안 될까 봐. 내면에서는. 진짜 좋으면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를 하겠죠. 생각 안 하고. 근데 고민하고 있는 제가 있는 거야. 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혹시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안 되면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툭툭은 던져놓고. 그래서 야 내가 이따위로 이렇게 안 될까 봐 걱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과일 사면서 제 차에다 옮겨다 주는데 또 말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데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사업을 같이 얘기해야죠. 뭐부터 얘기해요? 둘 다 얘기해야죠. 사업도 얘기하고 의식도 얘기하고. 근데 의식이 더 관심 있으면 이걸 선택하고 이걸 얘기하면서 또 이게 또 필요한 거고 의식 얘기와 사업 얘기를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근데 그 밑에 내가 야 이거 고민하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더 잘 될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내 밑에 안 될까 봐가 두려워해서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제가 이제 또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의도. 근데 이 의도가 그냥 진짜 진정한 나의 사랑으로만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더운데 저 무거운 박스 들어다 날리고 막 하면서 땀 흘리고 힘들어가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지만 힘들어서 낑낑거리는데 뭐요? 나는 무거운 거 들면서 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그 저 사람을 위한 진정성도 있다가 내가 또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안 해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와 자꾸 내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마음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내면에서의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으로 사랑일 때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는 아직도 내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쟤는 왜 이상하다. 제가 진짜 잘했더니 아니 쟤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따라야지. 왜 안 해? 안 해? 하는 게 제일 컸죠. 그래서 왜 안 하는데?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쟤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는 나랑 안 맞다. 이러죠. 나랑 안 맞다. 나가 누구예요? 신념. 내 신념과 쟤는 안 맞아. 내 신념하고 쟤는 안 맞다가 있더라고요. 내 신념은 그냥 뭐 사랑이 막 이게 아니라 신념은 저항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게 탁 남아있는 거예요. 저항했던 거예요. 내 신념은. 엄마가 나를 놔두고 동생을 낳고 사라졌고 나는 혼자 버려졌고 두려웠고 혼자 있었고 무서웠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생 옆에 가 있어서 배신감을 또 느끼고
며칠 엊그젠가 무슨 얘기하다 저희 남편이 그럴 때 배신감을 느껴 이러길래 저 사람 속에 아주 깊숙이 배신감이 있구나. 이제 그 얘기 보면서 그게 또 내 거구나 이러면서 있잖아. 그게 왜 배신감이라는 글자가 탁 떠오를까. 아직 내 배신감이 이게 해결이 안 됐구나 이러면서 있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면을. 그렇죠? 밖에 있는 거 봤다가 내면을 봤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진짜 진정성의 나의 의식 자체의 에너지 수치를 높이면 되는 그냥 그럼 저절로 성공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면 우리 마음이 바르면 정견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바르게 보는 거죠. 바른 내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생각한 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생각한 대로 본다니까요. 배신감이라는 게 남편이 딱 하면서 배신감이 내가 있어. 그럼 배신감이라는 안경을 낀다는 거죠. 보라색 색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드러난 것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붕붕 떴을까요? 거의 그래서 내가 보라 색깔이라는 게 아니라 배신감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언젠간 배신을 당하죠. 왜?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신감을 나도 배신감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배신을 해요. 하게 돼요. 버려요. 그리고 배신을 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껴요. 왜? 그냥 다 그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게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믿어서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했잖아. 쟤는 나를 배신하고 갔어. 날 버리고 갔어. 왜 저러지? 막 이걸 내가 믿는 거잖아요.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감정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일어나고 왜 있잖아. 나를 막 이렇게 느낌도 안 좋고.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배신. 이라는 게 어릴 때 벌써 신념체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바르게 보는 것부터 해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 믿는 것부터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바르면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각이 바르면. 그래서 정견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3살 이전에 신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한 거는 3살 이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말고는 3살 이전에 신념을 봐도요. 이게 이해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바뀌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조급해가지고 막 전에 그랬죠. 저도 막 신념을 찾아서 발표해 그랬거든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발표해. 조금 좋아지기는 하는데 진짜 이게 완전히 이해돼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발표해야 하는 내 욕망, 그쵸? 내가 발표해라고 하는 그 욕망이 더 있어서 그 사람과의 저항감이 있을 뿐이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옛날에는 들어야 돼 하면 화가 막 났죠. 근데 지금은 들어야 되는 거 알지 하고 이제 옛날에는요. 얼마나 집착이 강하냐면 진짜 집착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상태가 막 큰아들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애 셋 중에서. 그러면 들으라고 이제 의식 공부를 들어요.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전화를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몇 번 하게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전화를? 왜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들어오라고 전화하잖아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누리님, 몇 번 할 것 같아? 내가 20번? 정지은 선 20번, 성누리님 100번. 근사치는 100번이었습니다. 103번을 합니다. 103 그래요. 103은 100번 정도만 해버려요. 그냥 계속 해요. 수업 듣고 있으면서도 밑에서 해요. 딱 해요. 108번.
다음에 108번에 100번은 해요. 100번은. 그게 집착이 세요. 제가 그냥 완전히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딱 하고 안 되면 얘가 끊어지잖아요. 있으면 끊어진다니까는 집착이. 100번에 밑에서 딱 선생님 수업 듣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가 이제 집중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선생님한테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르게는 앉아 있는데 100번 정도 막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해요. 들으라고. 네가 힘들잖아. 힘든 건 이걸 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103번만 있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서울 가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차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가기로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뭐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03번을 했죠. 가는데 아침부터 계속. 그랬더니 그러면서 출발하면서도 계속 했어요. 하다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눌러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로 했으면 가기로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신념, 믿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시켜 계속해라, 계속해, 계속해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기로 간다고 했으면 가야 되는 거는 우리의 신념인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또 틀리게 그때 그 상황과 에너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인정을 못했어요. 100번을 하는 거. 그래서 가면서까지 전화를 계속 이제 누르라고 이제 옆에 있는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운전해야 되니. 그랬더니 중간에 하고 20번, 30번, 50번 계속해. 계속해. 70번 계속해. 계속해. 103번 될 때까지 계속해. 계속하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뒤늦게 그 기차 타고 날라온 거 있잖아요. 그때 기차 타고 날라왔어요. 늦는데 계속 전화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제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내 기준, 저는 간다고 그랬으면 가야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성공은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죠. 화가 난다는 건 150에 화가 난다는 거는 125의 에너지를 가지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잖아. 네가 힘드니까 이걸 들어야 돼. 안 들면 네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제는 한두 번 해줘요. 근데 습관적으로 막 더 하려고 그래. 스탑해요. 아휴, 때가 돼서 들을 때면 되면 들은 거지. 내가 뭐 이런다고 더 듣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 내 의식을 편안하게 자꾸 조건 없이 갖고 있으려고 제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도 참 많이 했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내가 바른 나의 의식이 내 믿음 때문에 모든 그 기준 때문에 제가 더 힘들었던 제가 저도 있거든요. 힘들다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 바르게 내 신념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 모든 것들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정견을 더 해야 된다는 거를 또 내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시작. 나는